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어 놓은 한국전쟁. 참혹한 이 비극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음으로써 일단락됐습니다.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분단된 남과 북은 첨예한 갈등과 대결 속에서도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습니다. 남북 화해의 무드를 타고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경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또한 개성공단마저 뒤를 이으면서 남북관계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공단의 기계 소리가 멎은 곳은 기업인들의 눈물과 절기로 채워졌습니다. 개성공단 살려라! 이런 개성공단을 왜 막으려고 하는 겁니까? 133일의 기다림 끝에 극적으로 재가동이 결정된 개성공단. 통일의 인큐베이터 남북경협은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판문점에서 8km, 그곳에 개성이 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특히 남북합작공단이 들어선 개성시 봉동리 일대는 서울을 향한 주 공격로였습니다. 이런 지리적 입지와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개성은 치열한 격전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향은 현재 개성공단 지역 개풍군 봉동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개성공단 지역 안에 그 우리 동네 마을인데, 개성서 토성 사이에 터널이 하나 있는데 그 터널에다가 넣고 기총소사를 해서 좀 다 죽였어요. 군사지역 개성이 남북한 사이의 완충지대로 변한 것은 10년 전. 군부대가 후방으로 물러나고 그곳에 남과 북의 경저 협력지구가 들어선 것입니다. 개성시 331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지역을 경제협력지대로 만든다 하는 것이 개성공단의 기본 개념입니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한 남북 경협의 역사적 사업입니다. 여의도의 8배인 2천만 평 가운데 현재 1단계 100만 평을 개발한 상태. 개성공단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액은 30배, 북한 근로자 수는 약 9배가량 늘었습니다. 남북 경협을 통해서 남북 간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의 이질감을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동안 어떤 이 분단된 상황에서의 어떤 그 이질감들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면서 향후 통일됐을 때 그러한 어떤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그런 어떤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남북 관계는 경색일변도로 치달았습니다. 급기야 2010년 5.24 조치 이후엔 남북 교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유일하게 개성공단만이 남북 교류의 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올해 초 3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남한도 한미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반도엔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교류 중단에 이어 서로 간의 불신이 쌓이면서 급기야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 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다. 북한 측은 개성공단 출입을 즉각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공업지구 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그 전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결국 북한은 4월 3일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를 내렸고 4월 9일엔 북한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킵니다.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은 방북을 신청했습니다. 기업인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헤아려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날 개성으로 가는 길은 결국 열리지 않았고 기업인들은 한동안 발길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한 날, 개성공단 기업인들 사이엔 숨막히는 긴장과 초조함이 흘렀습니다.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일 정부의 개성공단 잔류인원 귀환 조치는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전 입주 기업의 의견을 종합한 후 입장을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든 기업인들.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남측 인원들이 귀환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돌아온 사람도 이 초유의 사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입니다. 영편도라든가 천안함 사건 때도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북측 직원의 철수까지 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갑작스런 조치에 경황은 없었지만 납기 일에 맞추기 위해 바리바리 생산품을 싣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을 통과하면 다시 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불안한 귀향길입니다. 제작진은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 의류업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공단에서 제품을 최대한 챙겨 나왔지만 개성공장엔 아직 옷들이 10만 장이나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다 두고 오셨어요? 네, 전부 못만 나왔어요. 한 일주일 있으면 뭐 될까 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길어지니까 뭐 어떻게 마음이 타들어가지 우리들은 다 직원들이고. 개성에서 옷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직원들은 손 놓고 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는 북쪽에 700여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올해 초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내심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박윤규 대표. 그는 남다른 자부심으로 일해왔습니다. 통일의 염원으로 그야말로 개성공단 진출해서 그런 것들이 서로 호흡을 맞춰가고 하니까 그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하다가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니까 허탈하고 어떤 전혀 예측을 못했고. 박윤규 대표의 파트너 최연식 법인장에게도 지난 7년은 각별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같은 조선 사람들인데 솜씨도 좋고 말도 잘하고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친구들을 끌어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일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을 혼자 많이 해봤었어요. 이렇게 개성공단은 남북에 사람이 만나는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분당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평화정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경제협력 사업이면서 평화협력 사업, 나아가서 작은 통일 사업입니다. 개성공단이 멈춘 지 약 한 달.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7명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공단 재개를 위해 북측과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통로였습니다. 개성공단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 기업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체류 인원이 모두 빠져나오면서 남북 출입 사무소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날 25년 동안 이어져 오던 남북 경협의 불꽃도 함께 꺼졌습니다. 화려한 밤의 도시 상하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 중국의 오늘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상하이 시내에 있는 한 일식 레스토랑. 3년째 이곳을 운영하는 첸관루 씨. 그는 대만인입니다. 哎，这个怎么样？这个不错吧？这个吃的话要把它敲碎啊。 낚싯대를 든 손님들이 식탁에 오를 생선을 직접 잡습니다. 젊은 사장의 이 별난 아이디어가 상하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上海这个地方确实是一个现在大家所有人都向往的一个地方，所以我们也选择在这里做我们的出发点，做一个全面性的想要在中国发展的一个起始点，所以我们还是选择上海，没有去选择北京了。是6月9号到15号。 상하이의 성공을 발판 삼아 다른 도시에도 곧 진출할 계획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은 대략 8만 개. 이들은 대만 시장에서 눈을 돌려 기회의 땅 중국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언어가 같다는 건 중국 시장의 가장 큰 매력. 중국 직원들에게 부사장이 직접 수준 높은 서비스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我们当初是花最多的力气其实是在教育他们服务力，就包括客人进来要用微笑对待，然后整个流程用7大流程带他怎么迎接客人啊，然后最后成交，然后最后就是欢送客人，这一块流程是花最多力气去培训。 대만 기업들은 초창기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첨단 산업 분야까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两岸之间的互动，台湾是取得到一个补强剂，他把他的技术跟经验注入到大陆的市场上面，而且是资金这一方面，解决了大陆外汇的问题，还有消耗了大量的劳动力。 变成很高的产值，整个对国家 GDP 的提升是很快速。 정체된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중국을 겨냥한 대만. 앞선 기술과 인재들을 받아들인 중국. 두 나라가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경제 동반자의 길을 걸은 지도 30년이 됐습니다. 2010년에는 경제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면서 두 나라는 이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차이완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就民众认为说，两岸经贸交流这种或者说目前这个现状比较缓和的这个现状，民众是非常肯定的，就两岸和平，这个是大家所希望的哈。那当然，透过经贸交流，希望能够带来另外一个东西叫繁荣。两岸的经济关系经过20多年的发展，到了去年。 已经达到了，它的贸易已经达到了1690亿美元，其中台湾对大陆的出口达到了1300多亿美元，而大陆对台湾的出口达到了300多亿美元，而两岸的投资，也就是说，主要表现在台商对大陆的投资。如果我们是国家商务部的统计是700多亿美元的协议金额，但是呢，实际台湾在大陆的投资是超过2000亿美元的协议金额。 특히 대만은 전체 무역 가운데 중국의 비율이 40%를 넘습니다. 수출의 경우 13년 사이 6배 증가했고 수입도 2002년 이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대만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장쑤성 쿤산시. 이곳은 2009년에 문을 연 대만 상품 교역센터입니다. 장쑤성 정부와 대만 기업들이 합작해서 만든 곳으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대만인들의 모습이 종종 눈에 띕니다. 制造或者技术面，但是对于相关的法令跟商务的部分没有太多的这些管道能够了解，所以这一次这个计划对我们会比较吸引力，主要是因为它提供了一个平台。那我们在这个税务方面，或者在未来的行销，甚至在制造，甚至在来的人的居住啦，这种有一个完整的配套。 300만 평의 부지엔 대만 입주 기업을 위한 거주지와 공장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法务部分、商业登记的部分、租税的咨询顾问，还有会计部分，这边都提供了这一连串的整个一条龙的服务，所以这个对台资企业进驻那边是一个很大的诱因。 이런 제반 시설을 모두 갖춤으로써 쿤산시는 대만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공존을 통해 번영을 추구하는 양안 교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我们认为啊，从经济来着手，可能是一个比较正确的一个方向，而且我们也认为说，我们应该要有一个步骤跟次序来做这个事情，包括说，政府的原则是先经济后政治，啊，先易后难啊。 先急后缓，啊，我想这都是一个政府指导的原则了。 중국 샤먼에서 동쪽으로 1.8km 떨어진 작은 섬 진먼다오. 대만에서 200km 넘게 떨어져 있지만 이곳은 대만의 영토입니다. 한때 10만 명의 대만군이 주둔했던 섬은 이제 한 해 수십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탈바꿈했습니다. 军人有没有跟他抵抗啊？结果大概是有一次是大概打了50几天的炮战，有没有？结果没有被抢回去了啊，所以这边就变成我们台湾的这个观光客来这边据点，包括大陆人也很喜欢来这边看。 당시 중공군에 맞서 싸웠던 대만군 진지에는 포격을 막아낸 유탄포와 포탄이 그대로 전시돼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이 지하 통로에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随着两岸关系有一直在和缓，所以这些年来金门也逐步走向开放。那开放了之后，我们最重要的一个产业就是我们的观光业，因为金门其实也不适合发展其他的产业，所以我们整个县政府在施政上就是以观光为主轴。 제주도 크기의 10분의 1인 이 작은 섬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과 대만의 첨예한 분쟁지였습니다. 당시의 승리로 섬은 대만의 영토로 자리 잡게 됩니다. 총성 없는 전쟁의 현장. 이곳에서 대만은 콘크리트 벽 안에 감춰진 확성기로 마주보는 중국과 치열한 심리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양안 관계가 개선되면서 심리전은 중단되었고 양안 사이의 바다에는 고요만이 흐를 뿐입니다. 섬에 상처처럼 박혀있던 수십만 발의 포탄은 장인의 손을 거쳐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기념품이 됐습니다. 那我们本来想说这个成长比例算很高了，但是我们非常高兴的第4年，也就是去年，又从114成长到126万。那这里面已经不仅仅是金门以前给人家的神秘感所带来的客人，更多的是我们这几年在观光旅游上面做的努力，不管是活动，不管是景区，不管是行销，把金门各个特色都发挥出来了。 치열한 접전지였던 이 작은 섬이 양안 교류의 상징이 됐습니다. 개성공단이 텅 빈 지 51일이 지났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224개의 업체가 입은 피해액만 1조 566억 원. 현지 설비 투자로 인한 피해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업체. 개성공단에는 각 입주 기업에게 생필품을 공급해주는 80여 개의 영업 기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 준영 R&D.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가 보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개성공단으로 가야 할 물건들이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물품들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
유통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그 제품들을 국내에 판매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개성공단용으로 의뢰를 해서 만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지금 업체한테 아니면 뭐 지금 지자체나 아니면 또 공기업들한테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좀 도와주시는 좀 도와달라는 이런 또 이제 뭐 그 공문을 보내드리고 지금 이제 그런 게 좀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사실 방승규 대표가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자금 문제입니다. 개성공단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처에서는 연일 결제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나날입니다. 이쪽 남쪽에서 제가 했었던 일은 이제 다 접고 사실은 개성공단에 모든 걸 이제 걸겠다라는 각오로 사실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 8년이 지나온 거거든요. 정말 맨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그래도 작지만 어떤 개성공단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에 설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업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한순간에 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뭐 답답한 게 뭐 문제가 아니라 답답한 그 이상의 그 공허함이나 하여튼 뭐 이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거 아주 상당히 크죠. 회사는 개성공단과 함께 착실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물류차는 7대로 늘었고 직원도 20명이나 됐습니다. 방승규 대표에게 개성공단은 기회와 행운의 땅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의 분양가가 19만 원에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한테는 하나의 공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의 유리한 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북한 근로자들의 그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들한테는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중국이나 베트남의 공단보다 훨씬 더 경쟁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건비 측면에서는 중국의 약 3분의 1 정도로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한테는 훨씬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의 역할도 했다고 하겠습니다. 늦은 봄비가 내리는 오후, 한 의류업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사이 사무실엔 빈자리가 늘었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도 이래저래 마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거래처가 끊기는 상황에서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박 대표는 해외 공장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원청들의 그 매너, 즉 이제 우리가 취해될 그 책임성도 갖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중국도 가보려고 했고. 하지만 출국 전날 비행기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인들은 그냥 1분 있다가 1초 있다가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부 자체에서 불을 냈지만 내가 가서 기다렸다가 열릴 수도 있다는 그 어떤 그런 마음. 단지 분명히 불은 됐는데도 못 가게 되는 이런 사정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죠. 올라가고 싶은 마음. 네, 현재는 불었는데 하여튼 빨리 좀 연락을 또 해봐야 되겠네요. 제발 방북이 허가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구슬프게 내립니다. 개성에도 이 비가 올까? 갈 수도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는 현실에 나날이 한숨만 깊어집니다. 이틀 뒤 정부의 방북 신청을 한 날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이 통일대교에 모였습니다. 우리 행복의 삶에 터져있던 개성공단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 일자리가 누가 우리 일자리를 뺏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개성공단 정상화 해주십시오. 조건 없이 해주세요. 조건 없이.
행사가 취소됐지만 다들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언제 또 신청 계속 하실 거예요? 이제 신청을 계속 해야지 또. 이제 오늘 가서 전부 다 모여가 또 협의를 하면은 또 다시 신청은 계속. 신청은 매일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각 업체가 매일 그 방북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라도 열리면 들어갈 수 있게. 개성에 들어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만 아는 채 차를 되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8km. 40분이면 닿을 곳을 갈 수조차 없는 지금. 저 너머 피땀 흘리며 꿈을 키웠던 그곳을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지. 움켜쥐었던 한 줌의 희망마저 조금씩 쓰러져 갑니다. 암흑 같던 개성공단 사태에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을 오는 7월 6일 판문점 통일각 또는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석 달 만에 마련된 협상 테이블. 이미 한 달 전 회담이 무산된 적이 있기에 이번 실무회담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큽니다. 하여튼 남과 북이 합의를 하고 또 이렇게 준수하는 것이 신뢰에 총 6차례의 회담에서 남북은 많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가동 중단의 책임과 사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이견이 컸습니다. 결국 회담은 무산됐고 실마리가 보였던 개성공단 사태는 다시금 끝모를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금강산 관광 중단 당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동해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 북한과 마주한 지역이지만 금빛 물결만큼은 평화롭습니다. 이들의 수확물이 아침 공판장에 잠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활기차던 삶의 현장은 몇 해 전부터 생기를 잃었습니다. 횟집을 하는 김광남 사장도 지금의 불황을 피부로 느낍니다. 경기는 여기 요즘 전혀 없어요. 금강산에 맡겨놔서 전혀 없어요. 이게 빨리 풀려야지 뭐. 그게 풀려야 되지. 안 풀리고 계속 가면은 힘들지 뭐. 지역이. 잘 되겠죠. 개성공단도 이제 막혔지만은 더 풀리면 다 풀리겠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지역 경기가 무너져 버렸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요즘에 경기는 없지요, 여기. 경기 없어요. 왜? 몰라 어떻게 돼서 경기가 없어. 이북에 저기 딱 끊어주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없다고 봐야지.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접경지역 주민의 삶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대진항 옆에 있는 화로센터. 금강산 관광이 한참일 때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적막감만 흐릅니다. 장기화된 불황에 몇몇 횟집은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다른 가게들도 문만 열어놓은 상태. 금강산 관광 재개만 기다리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한번 처음 장사할 때는 한 3천만 원 이상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문 닫은 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손님이 원체 없으니까 힘이 드니까 다 문 닫고 이제 장사 안 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오늘 첫 손님을 맞았습니다. 금강산 길목 사연 있는 손님도 많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사업을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분은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흙을 담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흙을 붙잡고 이제 고향에 대한 그런 우는 모습을 봤어요. 연세는 한 70 넘었는데
고향에 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제일 전방에 와서 내가 흙을 한 줌을 가져간다면서 그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 사람들로 붐비던 이곳이 폐허가 된 지 5년. 김광남 사장은 그래도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처럼 가게에 손님이 가득 차는 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보통의 삶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 그는 믿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은 바다 외엔 기댈 곳이 없는 최북단 접경 지역입니다. 이곳에 금강산 관광이 몰고 온 특수는 한때 이곳 사람들의 희망이었고 이 지역의 장밋빛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관광이 중단되면서 군 전체가 장기 불황에 빠져 있습니다. 영업을 포기한 빈점포가 즐비하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지역 경제는 끝모르게 추락했습니다. 강원도가 파악한 피해액만도 1,400여억 원. 피해는 또 있습니다. 갑자기 육로 관광이 중단되면서 심지어 큰 병 앓은 사람, 또 돌아가신 사람 많죠. 젊은 사람들이. 그런 실정이니까 가족끼리도 파탈이 나고, 거기서 여기서 일자리도 없으니까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 누가 키우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실정이에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있다가 고기도 안 나지. 그러다가 이제 미사일 쏜다든지 못 쏜다고 그러니까 관광객이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무려 15억 5천만 달러, 약 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5년의 세월이 갉아먹은 것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참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단절이 돼서 현대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손실은 그것도 엄청 크겠지만은 남북 관계에서 오는 그 실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전망대로 이어지는 길. 전망대 입구에서 만난 건어물 가게는 한때 방송에도 나오며 유명세를 치렀던 곳입니다. 여기 딱 그 통일 전망대 가는 길인데 요즘에 장사 어때요? 아무튼 사람 많이 될 때 육로 관광 될 때가 좀 낫죠. 아무튼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오며 가면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좀 많이 더 도와주셨는데 지금 전혀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있는 거죠. 한창 때엔 일군 6명도 모자랐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할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금강산 육로 관광이 재개될지. 가을이야. 올 가을. 가을에 될 것 같으세요? 그 희망을 가지고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육로 관광 되면은 이제 그때는 그 전에 같이 일했던 이모들 또 조카들 같이 와서 했으면 더욱 좋죠. 꾸미고 어쨌든 그 기대를 걸고 열심히 오지 그냥 장사하고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백인자 씨의 바람대로 떠나간 동료들이 다시 와서 예전처럼 오순도순 일할 수 있는 날이 꼭 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곳은 금강산 관광버스가 출발하는 곳. 사람들은 이곳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수십 대의 관광버스가 뿌옇게 먼지를 일으켰던 곳은 인적 하나 없이 황량하기만 합니다. 금강산 1만 2천 봉으로 향하는 길목이 꽉 막힌 지금, 우리는 멀리서나마 그리운 금강산을 보기 위해 최전방 통일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끝없는 철책선이 서로를 가로막은 곳. 그리움으로 금강산을 바라보는 사람들. 관광객들 가운데 한국전쟁 당시 금강산 지역에서 포병으로 참전했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전투를 하면 며칠씩이나 해요? 한 번 하면? 며칠씩 저 상황에 비치는 대로 저들이 밤이면은 억제교가 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밤에는 대부분 좀 낮이 밝을 적이 그 전투가 그렇게 치열했던 만큼 사상자나 아버지 다 죽었어. 그랬어요? 다 죽었어. 다 자본 운명이 좋아서 살아나왔지 뭐. 전우를 잃었던 격전장.
그곳이 관광지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관광 개발이 되기 전까지 그곳은 북한의 중요한 군사 지역이었습니다. 금강산 지구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분사 지역 아닙니까? 장전항에 가보니까 장전항은 완전히 그 잠수함 기지고 완전히 요새의 요새, 그런 요새가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새를 저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북쪽에서는 이제 그 잠수함 기지를 통천, 원산으로 또 뒤로 옮기게 되고.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중단됩니다. 2년 후 천안함 침몰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정부는 이른바 오이사 조치를 취합니다. 북한 선박은 남북 해운 합의서에 의해 허용.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우리 기업과의 그 교역이 끊기니까 그 대신에 중국의 관련 기업들하고 다 교역을 해가지고 사실은 북한 기업들이 북한에서 수출하던 남쪽으로 수출하던 지하자원이나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수출을 못하게 된 게 아니라 중국 기업으로 다 수출을 했습니다. 중국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사실상 통제를 받았지만 별로 고통받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기업들은 다 망하는 이런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금강산 관광 문제도 개성공단 사태와 마찬가지로 사과와 책임 소재를 두고 남북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월만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개성공단 사태로 남북 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금강산 기업인들은 중단 5년 만에야 개소식을 하며 참아왔던 울분과 서름을 쏟아냈습니다. 금강산 사업을 해서 중단되고 나서 1년 사이에 제가 직업을 4개 가져갔어요. 그 직업도 뭐냐? 화장품 매판업, 의료기, 발모제. 이들 모두 말 못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0살에 금강산 사업에 뛰어든 안규식 씨. 매출 손실만 지금 한 500억 정도, 네, 500억 정도 되고, 지금 호텔은 지금 안에 그 내부가 다 곰팡이도 쓰고, 지금 그 하수도도 지금 다 녹슨 상태라서 재개해도 사실 지금 그 어떤 식으로 지금 다시 그거를 해야 되는지 지금 깝깝한 상황이에요. 기념품 사업을 했던 싱승용 씨도 말 못할 괴로움으로 지난 5년을 버텼습니다. 몇 개월 있으면 되겠지. 북쪽에서 이제 무슨 사과성명 발표하고 하면 되겠지가 지금 현재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는 거는 이 안 겪어보면 몰라요. 정부에 대한 섭섭함도 토로합니다. 이 금강산 관광 중단은 참 우리하고는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기업인들은 열심히 그 기업 사업만 했지. 근데 중단은 정부에서 시켰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정책을 따랐으면은 우리 그 기업인들, 국민들은 어느 다른 나라 난민보다도 못할 정도로 대접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눈 감으면 펼쳐지는 금강산이 가슴에 응어리로 맺혔습니다. 금강산 기업협회에 등록된 기업은 총 49개. 그 가운데 지방에 내려가 있는 사업가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금강산 사업 실패 후 남은 재산을 털어 식당을 하고 있는 이창희 씨. 혼자 계세요 지금? 저 혼자 지금. 지금 점심시간 됐는데 없어요. 손님 없어요. 혼자 운영하는 식당엔 식사 때가 돼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장사하는 재미로 살았지만 요즘은 삶의 의욕마저 잃었습니다. 금강산에 계셨을 때하고 장사하시는 기분하고는 완전히 다르시겠네요. 하기가 싫지. 다른 게 아니고. 이창희 씨가 금강산 사업에 뛰어든 건 2002년.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식당을 하며 모은 돈으로 아내와 함께 금강산 관광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출 6년 만에 관광이 중단되면서 재산을 잃고 아내마저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거실에서 죽어 있더라고요. 저저녁에 일찍 그걸 발견했으면 살렸을지 몰랐죠.
근데 사장님도 그때도 계속 수면제 드셔야지 잠을 네, 그렇죠. 지금 오늘년이나 내일년이나 계속 그럴 텐데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이대로 문 닫히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저긴데. 이제나 저제나 금강산 소식만 애타게 기다립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금강산에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게 이창희 씨의 마지막 욕심입니다. 아마 계약서 중에 내가 제일 많을 거예요. 이 다 계약서에 금강산에 들어가서 2002년 7월 달 가려고 나온 거네. 지금 저 뭐냐면 7월 달로 돼 있네. 2002년도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북측 여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5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통행권을 보고 있자니 북한을 오가던 그때가 그리울 뿐입니다. 이 트럭도 5년 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지에서 간식을 팔던 트럭입니다. 석 대 가운데 지금은 한 대만 남았습니다. 한 대는 여기 있고 하나 금강산이 있고 여기에서 한 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기 와서 팔아먹었습니다. 저 금강산 관광 문만 다시 열리면 바로 가서. 그러면요 바로 가서 물건만 채우고 그러면 되죠. 맨날 차는 저 냉장고에 손을 박아놓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답답하고 외로울 때마다 이창희 씨가 찾은 곳은 한적한 낚시터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오늘도 또 하루가 지납니다. 세계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한 중국. 그 배경엔 갈등과 분쟁 대신 협력과 교류를 이끌어낸 양국의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중국 푸젠성 남동구의 항구 도시 샤먼. 대만과 맞닿아 있어 한때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만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왕성한 지역입니다. 目前台商协会所有的会员大概有1000名左右企业，那么在厦门投资的台商大概有3000多家，经济规模、出口总量占到出口总额，厦门地区出口总额的50%，GDP 占全市50%，所以它是对一个厦门有举足轻重的一个事业单位。 샤먼에 거주하는 대만인은 약 5만 명. 이들과 함께 대만 문화도 건너왔습니다. 이곳은 대만인 먹자거리. 먹음직스런 대만의 야식을 맛볼 수 있어 2011년 문을 연 이후 샤먼의 명소가 됐습니다. 我觉得厦门跟深圳跟其他地方比起来还是有一定区别的。那你平时对台湾人的印象，或者是对台湾的印象如何？我还蛮喜欢台湾的，因为明星偶像都在那边嘛，所以就还蛮喜欢的。就台湾的人都很热情啊什么的，샤먼 속에 자리 잡은 대만 문화는 중국인에게 대만을 더욱 가깝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2년째 성업 중인 한 야식 가게. 사장은 대만인입니다. 你怎么会想到厦门来做生意呢？因为在厦门大陆这方面现在人轻化了比较喜欢吃这个炸蛋烧。这个调查起来在台湾都是台湾人那个年轻人在吃的。 중국의 샤먼은 양안의 교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两岸开放交流以后，过去的敌对的地方，现在反而成了一个两岸交流的一个窗口平台，就好像开城工业区一样，就反而一个交流开放的平台。所以厦门它作为对台的这个最前沿，它在这个扮演这种在两岸这种交流上扮演的一个非常重要的角色，也就是一个搭桥梁的作用、中介的作用和窗口的作用。 샤먼은 1980년 경제 특구로 지정되면서 일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대만과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해외 자본 유치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샹어는 대만 중소기업의 투자 집중 지역이 됐고 민간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2001년 중국 샤먼과 대만 진먼다오 사이에 직항로가 개통됐습니다. 시간과 경비는 줄고 방문객은 늘어났습니다. 交通很方便，对。是啊。那我们是搭飞机到金门，然后再搭船到这边到东渡嘛，这边大概时间大概几个小时呀？坐船1个小时， 1个小时，大概搭飞机也差不多1个小时，对，2个小时多这样子。 양안 간의 여행이 허용된 2008년 이후 두 나라를 오가는 사람은 한 해 800만 명에 육박합니다. 那个去台湾的话，我是从上海这边过去的，然后，首先是办通行证，然后再办了一个台湾路台证，然后就可以直接过去了。其他的没有任何手续。 这次呢是2013年的一个暑假的一个活动，那是一个由厦门的听障教育特殊教育的学校来主办的一个夏令营的活动。那主要呢是让听障学生可以在这个活动当中互相的认识。那我们是从台湾过去的代表。 바다를 사이에 둔 중국과 대만. 한때는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갈등과 대결의 시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나라는 지난 60여 년 중 가장 긴밀한 밀월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면서도 경협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꾀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 남과 북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6차례의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되면서 기업인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입니다. 우리가 정상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다 같이 혼신의 힘을 기울였으면 싶습니다. 기업인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언제 북측이 밝혔냐고! 이런 입장을 북측이 언제 중단 넉 달째가 다 돼가면서 이제 기업인들의 인내도 한계에 이른 듯합니다. 사실 그 지난번에 개성에 가서 이제 북측 직원들을 만나고 오면서 서로 이제 곧 만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곧 만날 거다라고 이제 사실은 얘기하고 헤어졌거든요. 저희 그 기업들이 빨리 그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좀 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기업인들의 최후의 변이 담긴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야기까지 들리는 지금 정말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지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남북은 제7차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공단 재가동을 앞두고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오갔던 133일. 완전 정상 가동이 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며칠 후 개성으로 향하는 남북 출입 사무소도 문을 열었습니다. 눈물과 기다림의 133일. 공단 중단 사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개성공단의 어떤 그 경제적인 그 논리나 그 운영 여기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대외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개성공단이 이렇게 됐다는 거, 이건 상당히 정말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크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어떤 정세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경제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남북관계에서 경협의 아주 상징인 그런 개성공단이 이런 정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이 아주 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我是非常鼓励韩国的企业家也能够多多的利用这个工业区的机会在北韩投资
或是设厂雇佣更多的北韩的工作人员，那么从那里就会慢慢的跟我们当年一样，就会改变。 20세기 냉전의 상징 판문점. 남과 북 사이의 경계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정전 60년이 된 올해 그 견고한 벽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멀고 험난했던 남북 경협의 길.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길 너머에 남과 북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남북 경협은 제1기의 남북 경협이었다고 하면 이제 남북 경협은 좀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는 제2기의 남북 경협으로 발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앉아가지고 평화협정을 체결해가지고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평화협정 체결하기 전에 그 기초로서 인프라로서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서 이 경제협력 과정에서 생기는 상호 이익 이것을 서로 놓치기 싫을 때 우리 관계 평화롭게 유지하자. 통일의 인큐베이터. 남북 경협의 시대가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나란히 선 남과 북. 풍요롭고 평화로운 그 풍경을 가만히 꿈꿔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우리는 그들에게서 기다림과 그리움, 진한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남북 경협을 통해 이들이 꾸는 꿈이 남과 북이 공존하는 희망의 길이라는 것을.